자, 진행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1번.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고정하중. 자, 우리 이제 하중 얘기하면 하중을 갖다 분류하는 거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그래서 고정, 자, 장기 시간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장기 하중하고 단기 하중. 장기 하중에 고정 하중, 적재 하중이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단기 하중에 그죠? 위에서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뭐 등등등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향으로 이제 우리 하중을 얘기할 때 수직하중, 수평하중, 수평하중, 평하중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에 따라서 동하중, 정하중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내용만 알면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런 말들. 자, 1번 고정하중은 자중, 고정된 기계 설비 등의 하중으로 고정 칸막이. 그죠? 요 얘기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안 나오지만 또 한동안 유행했던 거잖아요. 고정 칸막이 벽과 같은 비구조 부재의 하중도 어떻게 된다?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다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2번째 활하중은 등분포 활하중하고 집중 활하중으로 분류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중이 받을 때 한 부분만 받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일정하게 받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크기는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한 최소값으로 한다. 그죠? 최소값으로 해서 그거 이상이 다 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최소값을 정해서 그거보다 크게. 자, 2번 지문도 맞고요. 자, 세 번째 하중은 사용 중에서 기능의 손상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건물의 파괴에 대해서만. 자,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우리 건축물이 있을 때 기능 같은 것들도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지문은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뭐 이렇게 보고서 느낌으로 그래서 자, 검토하지 기능의 손상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그죠? 안에도 우리 설비들을 설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죠? 우리 제대로 다 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검토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 검토를 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지문도 우리 이거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풍하중은 주골조 설계용 수평, 지붕 풍하중과 그 다음에 외장재.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주골조하고 외장재.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한 번에 이 외장재를 내장재로 이렇게 이제 한번 표현한 지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5번. 풍하중 및 지진하중은 일반적으로 횡력으로 작용하며 횡력, 그죠? 그러니까 수평하중이란 말이죠.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증가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건물이 높아지면은 맞는 변적이 많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커진다. 그래서 1번은 3번이 자, 우리가 틀렸습니다. 2번은 뭐 우리 배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안 누르려고 그러는데, 자,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안 배운 거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란 말이죠. 있으면서 그러니까 안 배운 것도 한번 이제 마지막 다 됐으니까 한번 이렇게 적어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도 한번 찍어 볼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자, 2번 같은 경우 이제 풀기 전이지만은 이제 다 봤지만은 아유, 나는 머리 아프다 그러면 제가 얘기지만 이제 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 이런 건 몰라도 된다고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든 자, 외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외장재의 성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물 목형 시험. 실물. 그러니까 목합, 그 영어 목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물 똑같이 건축물하고 똑같은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실제. 예? 만들어서 이걸 시험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합 그런단 말이죠. 만들어서.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 3번, 4번, 5번 뭐 등등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뭐 그죠? 우리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면 이렇게 테스트 시험하는 것들이 이거 위에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풍동 시험이라는 거는 이 풍동 시험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아니 알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해설을 보자고요. 해설을 보면은 풍동 시험하면은 자, 그러니까 건물 준공 후에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끝에 건물 주변 600m 반경 내에 실물 축적의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고 만들어서 10에서 15년 또는 최대 100년간의 최대 풍속을 사용하는 풍동, 바람에 따라서 얼만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미리 만들 자를, 그러니까 우리 목합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만들어서 하는 거를 풍동시험, 바람에 의해서 얘가 얼만큼 자, 건축물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걸 풍동시험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보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실물 대 모형시험. 우리가 이제 물어본 게 이겁니다. 목합 테스트인데 그 밑에 보면 풍동시험을 한 거를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목합 시험을 하기 전에 하는 게 풍동시험입니다. 순서가. 자, 그래서 자, 풍동시험을 근거로 해서 세 개의 실물 모형을 만들어서 건축 예정지의 최악 조건으로 시험해서 재료의 품질, 구조, 계산치 등을 수정할 목적으로 하는 거.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실물 목형 시험. 그래서 우리 2번에서는요. 자, 우리 이제 맨 처음 순서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런 시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풍동 시험. 자, 근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뭡니까? 자, 목합 영어로 쓰자. 목합 테스트. 자, 이런 거. 자,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2번, 3번 이런 것들은 여기 안에 이제 이거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뭐 많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2번은 자, 이런 걸로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3번입니다. 건축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최초 물을 가해 비빈 후 모르타르는 2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다시 비벼 쓸 수 없다. 자, 우리 그저 이 질문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거. 그래서 자, 요 시간에 관련된 거 몇 번 했지만 시간에서 우리 조족이나 미장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르타르, 자, 이런 것들은 2시간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라우트는 뭡니까? 틈새에다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사춤하는 건데. 그래서 얘는 이제 좀 얘보다 좀 빨리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또 우리 1시간 하는 거 있죠. 타일에 사용하는 타일 시멘트 모르타르나 단열 시멘트 모르타르는 1시간. 그다음에 방수에 사용하는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는 45분. 자, 이런 게. 그래서 그 질문 자 됐고요. 자, 2번 질문 ALC 블록. 자, 그래서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이라 그랬어요. 공장에서 만든 거. 하루사키 높이. 그러니까 얘 자체는 크기가 우리 일반적인 블록보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하루사키 높이는 1.8을 표준으로 하고 최대 2.4로 한다. 그죠? 이 질문 자, 우리에서 자, 우리 ALC 블록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지금에서 1.8에서 2.4m입니다. 그러면서 요게 표준이죠. 요게 표준이라고 했고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벽돌이나 블록은 얼마로 하는 거예요? 1.2에서 1.5m. 그죠? 하루사키가 이렇게 됐을 때 요게 벽돌 일제는 자, 요게 표준이고요. 블록 일제는 자, 요게 1.5m가 표준이라는 거 또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3번 질문. 공사 현장 주변에는 공사 기간 중에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집안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 울타리. 자, 이런 것도 우리 이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 자, 우리 공사하는 데 보면 다 막아놨어요. 그죠? 막아놔갖고 앞에 안에가 공사하는 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 안 보이게 하는데 그게 몇 미터라고요? 1.8m라는 겁니다. 뭐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설은 어떻든 다 이런 건 뭐 시방서에 있는 거죠. 그래서 1.8m 이상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냥 보고 가고. 자, 네 번째,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과 만날 때에는 벽돌하고 콘크리트하고 우리 두 개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날 때에는 그 사이를 실링제니까 우리 실리콘이란 말이죠. 실리콘은 우리 방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링제를 충전한다가 아니라 뭘로 해야 된다? 자, 우리 해설에 보면은 모르타르를 갖다가 실링제라고 바꿨습니다. 실리콘은 그저 우리 일반적으로 틈새 같은데, 여기도 틈새지만 이런 데는 그저 우리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블록 쌓기는 살두께가 큰 면이 위로 가게 쌓는 거. 그죠? 이 얘기 또 우리 너무 많이 했죠. 위로 가게 쌓고요. 자, 그 다음에 접촉면은 적당한 물축이를 한다. 그 접촉면, 시멘타로, 그러니까 모르타르 접촉면만 하는 거죠. 그냥 우리 또 일반적으로 물축이만 하면은, 자, 우리 시멘트 벽돌 또는 콘크리트 벽돌 이런 것들은 물축이기를 쌓기 전에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벽돌은 하지만 이건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접촉면, 그러니까 시멘타로,
모르타르 접촉면은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지금 또 5번 질문에서 살두께가 두꺼운 쪽으로 쌓는데 몇 켜 쌓는 거예요? 몇 켜? 3켜. 그죠? 3켜 쌓고 맨 위에는 몇 센치를 남겨둔다고요? 철근이 물체 철근 넣는 거기에는 50mm 또는 5cm 정도를 남겨둔다. 그게 그죠? 우리 블록에서 보강 블록죠. 철근을 넣는 거. 세로 철근은 잊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은 4번이고요. 다른 지문들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구조 기준에 의한 아파트의 기본 등분포 하라중. 자, 우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 하라중이 보면은 집중 하라중이 있고 등분포 하라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게 뭐 어디 집중으로 받는 것보다는 등분포로 받는 거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 할 때, 자, 조건에 대해서 적당하지 않은 거. 자, 이거, 그죠? 수치로 그냥 놓아갖고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적당하지 않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은 4번이에요. 자, 이 문제는 뭐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뭡니까? 그냥 박스로 해서 배웠잖아요. 여기 해설은 내가 해설을 그 박스를 안 나눴는데, 우리 거실이죠. 거실은 얼마입니까? 몇 킬로 뉴턴 이상? 그죠? 2kg 뉴턴 이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표고 외워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용실에서 자, 나와 있는 거. 얘는 그래서 우리 뭡니까? 5잖아요. 5kg 뉴턴 이상 하는 거. 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하나 나온 게 발코니. 앞자 맞습니다, 제가. 발코니 같은 경우는 화라중의 1.5배.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1.5배고 최대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kg 뉴턴.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제가 여기다 안 넣었지만 박스에 보면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 전번 주에도 했던 문제에도 넣어놓고 계속 넣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수치를 한번 문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 보면 거실이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2.4. 자, 그죠? 우리 얼마 이상으로 하라 그랬어요? 거실 2kg 뉴턴. 그죠? 그러니까 맞다. 이상이잖아. 자, 공용실은 지금 여기 써 있지만 공용실은 5란 말이죠. 그러니까 2번에 5.8도 맞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실 앞, 실내 복도. 자, 그래서 자, 얘도 3.52. 자, 그래서 2 이상. 자, 이거에서 맞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코니가 2.8이라 그러는데 발코니 얼마라 그랬어요? 5인데 1.5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1.5라 그랬잖아요. 2 곱하기 2배니까 얘는 이거니까 3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3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2.8.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안방 2.6 맞습니다. 거실이잖아, 안방은.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됐어요. 자,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자. 해설이 지금 조금 그냥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자, 발코니는 출입하는 거실 용도의 1.5배 이상, 최대 5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번에 요거 지금 표현이 지금 잘못됐어요. 아파트 거실이 이자를 땡땡이 아니고 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아파트 거실이 최소 2kg 뉴턴이란 말이죠. 이러니까 지금 발코니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2번도 아파트 거실이 최소 2kg 뉴턴이므로 2 곱하기 지금 여기서는 2.5 하니까 3 이상. 그래서 자, 3에서 얼마까지? 3에서 결론은 자, 이렇게 된다. 발코니는 3에서 5까지. 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걸 2번에서 아파트하고 거실 얘가 2kg 뉴턴 이 표현이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실이 2kg 뉴턴이므로 최소 2 곱하기 1.5에서 이 3kg 뉴턴 이상이 돼야 된다. 어디가? 발코니가. 4번에 그래서 우리 지문의 답번이 2.8이 얘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4번도 풀어봤습니다. 자, 5번. 철골 구조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초음파 탐사법.
자, 그러니까 우리 이게 뭐야? 초음파 탐사고 쭉 읽으면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비파괴 검사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검사를 하는데 뭐 어떤 거든지 간에 파괴 검사가 있고 비파괴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비파괴 검사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초음파 탐상법이란 초음파를 재료 내부에 방사해서 그래서 쏘는 겁니다. 결합면과 저면에서의 반사파의 차이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결함이 있으면 결함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오는 반사하는 거하고 맨 밑에까지 오는 결함이 없는 건 쭉 갔다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죠? 초음파를 쏘면은 그거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에 의해서 여기가 불량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초음파 탐사법이란 저희는 이 정도 내용은 알아야 되는 거죠. 초음파를 재료 내부에 방사해서 결합면과 저면 사이에서의 반사파의 차이에 의해서 내부 결함을 판결하는 비파괴 검사법이다. 맞습니다. 2번 주위의 기온이 5도씨 미만 43도 이상. 자,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85%. 자, 가로에 있는 내용도. 자, 무기질, 아연말 도료 같은 경우는 얘는 90%입니다. 자, 초과할 때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철골구조도 세부치 도장한단 말이죠. 도장하는 거. 도장공사에 가면 또 되지만 도장할 때의 요 스펙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요거 그래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우리 2번 지문도 다시 한번 보라고 놓습니다. 자, 세 번째 스캘럽. 그러니까 스캘럽은 뭐냐? 우리 용접할 때 용접에 결함이 있고 용접의 결함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접의 그 용어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결함이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요 스캘럽은 뭡니까? 용어입니다. 용접을 하는 용어. 그러니까 뭡니까? 스캘럽은 용접선이 교차할 경우, 용접이 교차할 때는 그런 데는 어떤 약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교차할 때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파주는 거, 오목하게 파주는 거. 이런 것도 용접도 이제 우리 시험 이렇게 스캘럽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데 가다 보면 쇠붙이들 같은 거 용접한 데 보면요. 요 스캘럽을 적용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나는 어디서 봤냐 하면 육교 보면 옆에 그 난간이 있는데 난간 그 밑에 보면 그 밑에를 용접을 했어요. 어디니까 어떤 육교를 가니까 용접을 했는데 거기다 이렇게 다 따놨어요. 교차하니까 용접이 다 이렇게 따갖고 용접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스캘럽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3번에서 스캘럽이라서 용접에 관련된 용어하고요. 여기는 안 넣었지만은 뭡니까? 결함. 언더컷, 오버랩, 그죠? 피트, 이런 등등등등의 용어들도 또 우리가 전부 알고 가셔야 된다. 4번, 고력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에서 토크렌치와 충력계의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도된 거. 그죠? 그래서 요것도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외우려고 그러지는 않고 그냥 이 정도로 한다. 5번 롤라 공법입니다. 롤라 공법은 복잡한 형상에도 시공이 용이하다. 자, 그러니까 롤라 얘기할 때는 뭐랑 우리 솔칠하는 거랑 비교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롤라로 하면 빨리 할 수 있지만 복잡한 부분 할 수 있다 없다. 하긴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말. 복잡한 형상에도 시공이 용이한 게 아니라 그저 용이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재료의 손실은 크죠. 많습니다. 예. 솔질에 이런 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피복, 요거 마지막 지문 요것도요. 피복 두께 유지가 그죠? 우리 어렵다라는 거. 그죠? 맞죠? 요 지문. 요것도 우리 지문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죠. 솔칠에 비해서 피복 두께가 그러니까 두께 칠하는데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5번이 틀렸고 해설해 보면은 뿜칠 공법은 복잡한 형상에도 시공이 이거는 용이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재료의 손실은 크고 피복 두께 유지는 어려운 거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이하다라는 요걸 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든 자 우리 롤라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칠을 할 때 뭡니까? 스프레이. 그죠? 뿜칠에 대한 거, 뿜칠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뿜칠에서도 그저 우리 있죠? 30cm 띄고 좌에서 우로 가고 어떻게 겹쳐서 얼마를 겹치고 그러는 거 있죠? 3분의 1 겹치고 이런 내용들,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다 알고 가셔야죠. 자, 6번.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밀시트.
밀시트에서 시트가 뭡니까? 종이잖아요. 종이, 시트. 시트니까 강제의 품질 보증서 맞죠? 요것도 한번 나왔던 거죠. 강제의 품질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제조 번호, 강제 번호, 화학 성분, 기계적 성질들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게 자, 우리 뭐냐면 밀시트다. 자, 그래서 1번 질문 맞고요. 자, 2번.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이 코킹은 어디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리벳에서 나오는 거에서, 그죠? 우리 틈새가, 리베팅 같은 경우는 그저 우리 틈새가 벌어진단 말이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밀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을 두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코킹이다. 근데 용접에서도 두드린다 그랬어요. 그저 뭡니까? 내부의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열로 해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잔류응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용접에. 그래서 그 잔류응력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두들겨 주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 그거는 같이 두들기는 작업인데 피닝이라 그랬죠. 피닝. 맞죠? 피닝. 또는 뭘 하냐면 열처리랍니다. 그래서 이 피닝도 우리가 그저 용접에서는 뭐 아주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부 응력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용접하는데 시끄럽지 않지만 용접하는데 보면 콩콩콩콩콩 이런 소리들 많이 나요. 그게 뭐냐면은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망치질을 한단 말이죠. 용접한 부분을 갖다가. 그래서 자 2번 질문 코킹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토크 전단형 TS 고장력 볼트는 너트 측에만 한 개의 와샤를 사용한다.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볼트 너트 고력 볼트 하면은 다 뭐든지 우리 너트가 두 개가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자 그죠? 토크 전단형 그죠? 예 고장력 볼트는 와샤가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규정 치료에서 탁 체결을 하면은 맨 끝에가 잘라져 나가는 거. 그래서 그 꼬리라 그랬죠. 테일. 그 잘라져 나가고요. 그다음에 고력 볼트 토크 전단형 볼트는 무슨 머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둥근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둥근 머리로 된 거, 그러니까 이런데 볼트 박은 거 보면 이거 토크 전단형 이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둥글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고력 볼트인데 토크라고 생각하기 해도 됩니다. 자, 네 번째. 용접과 고력 볼트 병용 시 용접만이 응력을 부담한다. 단 고력 볼트 먼저 체결 후 용접 시에는 고력 볼트가 응력을 부담한다가 아니라 이거 그죠? 우리 또 많이 한 거죠? 각각 응력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얘기. 그래서 이 얘기도 뭐 너무 많이 했고 요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했죠. 응력 부담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자 여기에서 용접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했을 때는 그래서 얘가 하고 요거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면은 누가 용접이 응력을 부담하는데 얘를 한다. 고력 볼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용접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각각 응력을 부담한다. 그죠? 자, 이 얘기 우리 많이 했던 거.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하이브리드 빔 해서 보면 플랜지와 외부의 재질을 다르게 해서 플랜지는 고강도, 외부는 저강도로 해서 조립해서 휨 성능을 높인 거.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일반 이렇게 재료를 두 가지, 고강도, 저강도로 해서 쓸 수도 있는 거. 자, 이걸 갖다 우리 하이브리드 빔이라고 얘기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조족조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영식 쌓기는 한 켠은 길이 쌓기로, 다음 켠은 마구리 쌓기로 해서 모서리나 벽 끝에는 이어토막 또는 반절을 사용하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조족식에서 벽돌 쌓기가 이게 옛날에죠, 이제.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여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자 우리 또 다시 오고 자 우리 벽돌 쌓기 나올 때 다시 영자만 쓰자. 우리 영식 쌓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 켠은 길이를 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켠에는 뭐를 쌓는다? 마구리를 쌓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길이 마구리 해서 반복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모서리는 그죠? 어느 쪽에? 마구리 쪽에 자 우리 이오토막이나
반절을 갖다가 넣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지문이고. 근데 요거랑 비교하는 게, 자, 우리 요거 네덜란드 화란이잖아요. 자, 얘는 똑같이 길이 마구리 쌌는데 얘는 모서리에 길이 쪽에 뭐를 넣는 거야? 무슨 토막? 그죠? 치료 토막을 넣는 거란 말이죠. 길이 쪽에. 자, 이렇게 되는 게 요 두 가지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1번 질문 맞고요. 2번. 치장줄눈의 깊이는 10mm 이상으로 하고, 줄눈의 폭은 얼마로 해요? 우리가, 그죠? 줄눈의 폭은 10mm지만 치장줄눈 할 때, 이렇게 우리, 그죠? 치장줄눈 파낸다 말이죠. 파내는 게 얼마? 몇 미리? 6mm. 이거 벌써, 이건 최근에 2번인가 나왔죠? 그래서 6mm, 우리 알아요. 6mm 이상으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 의장이라는 게 뭐야? 맨 마지막에 그죠? 치장을 하는 거. 그럴 때는 이제 뭐 어떻게든 그죠? 그 이제 봉사 시방에 따라 한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치장줄눈 해설에 보면은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 이상으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우리 6mm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줄눈의 폭은 10mm라 그랬는데 6mm로 하는 게 무슨 벽돌? 내화 벽돌은 6mm로 하는 거고요. 자, 3번. 아치 쌓기란 수직 하중으로 인한 인장력을 아치 축선에 따라 그죠? 양쪽으로 분산시켜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 거. 아치 쌓기는 인장력을 뭘로 바꿔주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질문. 공간 쌓기니까 뭐야? 이중벽으로 쌓는 걸 얘기하는 거죠. 중간에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 쌓기의 주목적이 뭐예요? 방습, 그죠? 방습이란 말이죠. 자, 근데 뭐 단열도 되고 방음도 되고 이제 다른 역할도 많이 있지만 주목적은 방습이라 그랬어요. 공간 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그죠?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한장 쌓기로 한다. 그죠? 우리 메인이 어디다 딱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바깥이 주벽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 우리 지문에 한번 나왔던 거고. 자, 그다음에 5번 인방블록은 도면 또는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창문을 좌우 옆턱으로 400mm 정도 물리게 한다. 맞죠? 그죠? 400mm. 자, 우리 일반적으로 200mm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물리는 게 인방블록도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 공사 시방서 이런 데 정한 바가 없을 때는 400mm로 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인방블록인데 벽돌에서는 어떤 거? 1.8m를 넘는, 그죠? 계구부 상부에는 인방보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벽돌에 설치하는 건 인방보고, 우리 또 블록에도 설치하는 건 블록에는 인방블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그 벽돌에 설치하는 인방보는 자, 좌우 벽체 속으로 몇 미리 물리게 하는 거예요? 200mm예요. 200mm. 자, 이렇게 되는 것도 같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7번도 우리 풀어봤습니다. 어떻든 뭐 다 그죠? 지금까지 해서도 뭐 다 배운 것들이란 말이죠. 배운 것들을 제가 했던 것들만 다 다룬 겁니다. 돌아가면서 자, 8번 다음 콘크리트의 시공줄눈 우리 컨스트럭션 조인트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대안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우리 시공줄눈 있고 우리가 배운 것들 조절줄눈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컨트롤 조인트. 우리 그죠? 이런 바닥에 그래서 이렇게 파놓는 거 이게 컨트롤 조인트, 조절줄눈. 그다음에 자, 우리 시공줄눈. 자, 그다음에 불량 이어치기 시간을 어겼기 때문에 생기는 줄눈을 뭐라 그런다? 그거를 콜드 조인트. 그죠? 이런 콜드 조인트. 그다음에 또 뭡니까? 지연줄눈. 딜레이 조인트 있습니다. 딜레이 조인트는 뭡니까? 그죠? 우리 이 아예 그죠? 균열이고 이런 걸 갈 거라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그 줄눈에 관련 줄눈이 몇 년 전에 나오고 요번에 또 나왔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줄눈에 대한 것들도 다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여기는 이제 시공 줄눈에 대한 걸 물어본 겁니다. 자, 1번. 시공 과정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과정상 어쩔 수 없는 이음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공 줄눈은 시공 이음이라고도 하잖아요. 아예 띄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시공 줄눈의 대표 주자가 우리 다리
다리 같은 거 보면 통으로 만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그 균열 가니까 중간중간에 끊어준단 말이죠. 그죠? 아예 틈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콘크리트 난간과 바닥 운명과의 접합부에 자, 우리 둔다. 자, 이런 얘기가 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기초 기초판과 기초벽의 경우 기초 바닥의 상부면에 수평으로. 그죠? 자, 우리 그러니까 요 수평 수직도 있죠? 그래서 우리 뭡니까? 보나, 그죠? 바닥판 같은 경우는 이음을 한다 그러면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그죠? 간사이 중앙부의 수직으로. 수직으로. 자, 그 해설에도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기둥이나 벽 같은 경우는 그저 어디입니까? 상면의 수평으로. 기초판 위나, 자, 바닥판이나 보호 위에 수평으로 이어치기를 한다. 자, 이런 얘기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에 보면 기둥의 경우 슬래브 윗면에 수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평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직 이런 기둥이나 벽 같은 데는 수평으로 이어치기라고요.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수직으로 이어치기를 하는 거죠. 5번 기둥의 경우 바닥 상부면에 둔다. 자, 기둥의 경우 바닥의 상부에 뭘 한다? 수평으로 이어치기를 한다. 자, 이것도 해설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 해설에 보면은 기둥의 경우 슬래브 윗면을 수평으로 해서 이음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2번에 보면 이어치기, 이어붙기, 이어치기, 시공이음, 어디서, 그죠? 우리 해를 때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한다. 뭐, 인장력 이런 얘기 나오면 틀리는 거고.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호나 바닥판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간사이 중앙부에 수직으로. 자, 그 다음에 기둥이나 벽 같은 경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상면에서 수평으로. 하면이라 그래도 됩니다. 밑에 기둥의 그 바닥판의 밑에다가도 해도 되고 위에다가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치는 축의 직각으로, 큰 번은 작은 번 너비의 두 배 거리에서. 근데 캔틸레버의 보나 바닥판은 캔틸레버가 뭐예요? 내민보잖아요. 내민보, 외팔보, 내민보 이런 것들은 이어치기 하면은 안 된다. 자, 그러면서도 자, 세 번째도요. 자, 요것도 우리 여기 문제는 그저 안 나온 거지만 자, 요것도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거 먼저 타설할 때 그래서 우리 항상 온도가 25도가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5도보다 적을 때는 어떻게 된다? 2시간. 그래서 우리 2시간 조족이나 미장에서 시멘트 모르타르가 2시간이에요. 그죠? 그건 똑같잖아요. 여기도 이것도 시멘트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그다음에 25도를 넘으면 1.5시간. 근데 이어치기, 이어붙기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30분씩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시간, 2시간.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4번 질문도 이것도 한번 나왔던 거죠. 자, 옹벽 시공시. 자, 옹벽도 벽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그냥 벽은 아까 기둥이나 벽은 수평으로 있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옹벽은 어떻게 있는다? 수직으로 있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거니까 제가 여기다가 넣어준 거고요. 자, 그림은 뭐 참고하시라고 넣어준 거고. 됐죠? 그래서 4번도 자, 요거 수직 방향으로 이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기둥과 보호의 철근 배근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지 않은 거. 기둥과 보호에 대해서 철근 이제 배근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제 이 문제 이 정도인데 옛날 진짜 한 7, 8년 이때까지 수치.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철근을 몇 개를 놓고 간격을 얼마 주고 철근에 지름은 뭘 쓰고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다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에서도 막 외우라 그랬다 그래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안 나오니까 그냥 큰 틀로. 그래서 자, 우리 1번 보자. 자, 띠철근 기둥의 주근은 최소 4개 이상이면 띠철근이 뭡니까? 띠철근이 기둥의 주근을 감싸는 철근이 띠철근이에요. 그죠? 또는 대근이라 그러니까 용어 자체. 또는 영어로 후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둥을 감싸는 기둥의 주근을 감싸는 철근을 할 때는 4개 이상. 그죠? 4개. 주근이 자, 우리 이제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철근이 주근이 자, 이렇게 4개가 들어갔을 때 여기 감싸는 게 자,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주근 4개. 자, 감싸는 거에 4개 이상이며
보의 주군 개수는 보에도 그저 우리 주군을 감싸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최소 규정이 몇 개를 하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4개 이상 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1번 질문 맞고요. 자, 2번 주철근 표준 갈고리는 자, 그래서 우리 갈고리 후크 그죠? 우리 그저 빠지지 말으라고 갈고리는 어디에 자, 요 갈고리도요. 갈고리도 자, 갈고리 자, 우리 이형 철근하고 원형 철근이 있습니다. 크게. 근데 원형 철근은 반드시 갈고리를 해야 되죠. 그죠? 후크를. 그렇지 않으면 빠지니까 부착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형 철근은 생략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이형 철근은 부착력이 좋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기둥보에 들어가는 거. 기둥보에 들어가는 주근 또는 뭡니까? 여기를 감싸는 기둥의 띠철근, 보의 늑근, 스트럽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다 뭐예요? 뭐를 하라고요? 갈고리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철근의 표준 갈고리는 자, 요것도 한번 나왔던 거죠. 자, 180도. 표준 갈고리하고 90도. 180도니까 180도면 자, 이게 180도고요. 90도는 자, 이렇게 갈고리 요게 주군입니다. 주군 그래서 주철근의 표준 갈고리. 그다음에 이걸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감싸는 철근. 자, 요것도 알지. 요거 지문만 놓지면은 요게 주군을 할 때 자, 어떻게 된다? 90도 또는 180도로 해서 이렇게 갈고리를 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뭡니까? 기둥에 감싸는 거는 띠철근이고요. 보를 감싸는 거는 늑근은 이제 스트럽이라고도 많이 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얘 90도. 요거는 뭡니까? 135도로 하잖아요. 90도로 이렇게 하는 건 얘도 하지만 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35도, 얘는 90도 완전히 180도로 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것도 요 수치도 자, 이렇게 되는 것도 같이 우리가 기본 봤어요. 자, 3번 기둥의 전단력을 보강하는 띠철근은 단부보다는 주로 중앙부에 촘촘히 배치한다. 자, 우리 그죠? 띠철근을 할 때 어디에? 중앙부, 단부, 기둥에서 기둥 또 보. 자, 이랬을 때, 자, 우리 4등분 하는 거죠, 무조건요? 4등분을 했어. 자, 했을 때, 자, 여기가 중앙부고요. 여기가 단부입니다, 여기가. 얘도 여기가 중앙부. 요게 단부인데, 어디에다가 감싸는 걸 많이 넣어야 돼요? 그죠? 여기 많이 넣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단부에 촘촘하게 넣어야 되는데, 자, 3번이 틀렸네요. 기둥의 전단력을 보강하는 띠철근은 단부보다는 주로 중앙부에 촘촘하게 넣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넣는 것도 이게 다 수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빼고 이런 요 말 정도로만 얘가 2배 촘촘하게 넣는 거죠. 자, 여기 자, 우리 주군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얘를 감싸는 철근을 넣을 때, 그죠? 넣을 때 근데 여기는 뜨문뜨문 놓지만 여기는 촘촘하게, 여기 촘촘하게, 여기서도 이쪽에 여기 주군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을 갖다가 촘촘하게 넣는 거다. 어디를? 단부를 촘촘하게 넣는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중앙부에서 틀렸습니다. 4번 보의 전단력을 보강하는 철근은 주로 스트럽 철근을 사용한다. 그죠? 보호에 우리가 전단 보강하기 위해서 감싸는 철근이 스트럽입니다. 여기 3번, 4번 질문 맞죠? 중앙부보다는 단부의 간격이 그저 좁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고요. 5번 질문 철근의 항복 강도는 이렇게 돼 있죠. 항복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인 철근은 SD 400이라고 표시한다. 그죠? SD가 스틸 디폼드 바 2형 철근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2형 철근 일반적으로 우리 2형 철근 쓰는 거잖아요. 400 하면은 요 400이 뭘 나타난다고요? 항복 강도. 그죠? 우리 그래서 그냥 쇠붙이라고 그래요. 철근 그러니까 쇠붙이라고 그래요. 자, 이랬을 때는 자, 우리 몇 년 전은 뭘 봤어요? 무슨 강도를 봤어요? 맞죠? 인정 강도 봤는데 이제 이게 없고 무슨 강도를 본다고요? 자, 이 얘기 그죠? 그래서 자, 요것도 시험 문제도 뭐 최근에 나왔던 거잖아. 인정 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뭘 본다고요? 항복 강도로 본다. 항복 강도. 그래서 여기에 표시하는 게 항복 강도 얘기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10번입니다.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중에서 포스트 텐션 방식에 대한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 문제도 보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 콘크리트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보통 콘크리트잖아요. 자, 뭡니까? 자, 우리 그죠? 4주 압축 강도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콘크리트인데, 특수 콘크리트도 우리가 그죠? 꾸준하게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얘잖아요.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자, 그래서 우리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자, 얘는 요 프리라는 말. 요거. 그죠? 요게 뭐라 그랬어요? 미리, 전에. 얘는 뭡니까? 풀이라는 거는 철근 콘크리트에 우리 일반적으로 철근 넣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얘를 미리 잡아당긴다 그랬잖아요. 풀이 스트레스트. 철근을 갖다 미리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죠?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조물의 변형은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리스트레스트 철근을 잡아당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는 또 뭡니까? 프리텐션. 텐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포스트 텐션이라고 있죠? 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방식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프리텐션. 얘는 프리텐션법은 또 뭡니까? 다 같이 철근을 잡아당기는 거는 똑같은데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잡아당기는 거죠. 철근 잡아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게 얘가 프리텐션법이고요. 포스트 텐션법은 콘크리트 타설한 다음에 철근을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철근이 들어가는 여기 철근이 들어간다 그러면 요 철근이 들어가는 요 구멍 요걸 갖다 뭐라 그러죠? 시스관이라 그러잖아요. 얘를 남겨놓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철근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타설로 그래서 포스트가 나중이란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우리 프리텐션법이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하는 거고 얘는 일반적으로 다 공장에 한 거를 사용을 하는데 어느 현장 상황상 그죠? 공장에서 거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거는 현장에서 만드는 거. 그래서 얘가 현장에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고강도 콘크리트에다가 또 고강도 철근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다. 변형이 없고 균열도 없고 뭐 아주 좋은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든 자, 얘에 대한 거. 아직까지 이런 건 깊게는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근데 이 두 가지 부기화라는 것들도 저희가 넣은 겁니다. 포스트 텐션 방식에 대한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보면 시스관. 그죠? 철근을 넣는 거 요걸 갖다 시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넣는 거 시스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프리텐션 방식에 비해서 역학적 특성이 자, 이 콘크리트 타설한 다음에 얘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잡아당긴 다음에 여기다가 그저 우리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이런 걸 갖다가 사춤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가 굉장히 이게 현장에서 얘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 특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착식 비부착식이다. 이건 배우지는 않았지만 뭐 그럴 것이다 그냥. 자, 그 다음에 4번 주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이다가 아니라 어디서? 지금 얘기했지만 현장. 문제는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4번이 틀렸고요. 5번 시스관 안에 그라우팅 하는 것은 선택적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라우팅 하는데 여기 재료가 자, 우리 콘크리트를 넣을 수도 있고 시멘트 모르타를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여기 한다라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그래서 아주 좋은 거 고강도 콘크리트에다가 고강도 철근을 사용해서 철근을 미리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있고요. 자, 요 얘기하고 또 우리 기본서에 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 있는 그 콘크리트들도 다 보고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난 게 우리 이게 생각이 나네요. 서중 콘크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중 콘크리트. 요건 또 그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또 요번에도 나왔던 거잖아요. 자, 우리 얘는 뭡니까? 서중은 더울 때 사용하는 거고. 자, 얘는 추울 때입니다. 자, 이 서중은 몇 도? 몇 도 이상? 일제? 25도. 그죠? 우리 아까도 25도가 콘크리트에서 그죠? 중요하잖아요. 아까 우리 타설할 때 25도를 기준으로 해서 25도 적을 때는 몇 시간? 조금 전에 2시간. 그죠? 맞죠? 얘보다 클 때는 몇 시간? 1.5시간.
근데 우리 이어치기 일제는 거기서 30분이 플러스 된다고 아까도 했고, 그죠?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든 서중은 이거고요. 그러면 얘는, 한중은 몇 도입니까? 4도, 그죠? 4도. 이런 것들은 다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요 얘기 4도.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도, 5도, 요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 지금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또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기본수 또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기본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시멘트 모르타르의 방수 공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자, 그러니까 우리, 시멘트 모르타르 얘 이제 얘기하면은 자, 우리 먼저 또 이제 문제는 풀지만은 뭐하고 아스팔트 방수하고 우리 또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시멘트, 자, 1번. 시멘트 액체 방수에서 고운 입자의 모래를 사용하면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운 모래 사용을 피하고 굵은 모래를 사용한다. 그죠? 우리 뭡니까? 입자가 크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죠? 강도가 좋은 거고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굵은 모래, 가는 모래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 또 뭐하고 모래하고 진흙을 구별할 때도 진흙하고 비교를 할 때 비교도 많이 하잖아요. 모래가 강도가 좋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굵은 모래가 좋다. 그것도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자, 우리 뭡니까? 우리 5mm.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 모래라고 보잖아요. 그죠? 우리 골재에서 이게 장골재잖아요. 그러면서도 요걸 또 정면에서 요거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쪽이 가는 모래, 요쪽이 무슨 모래? 굵은 모래.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굵은 모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뭡니까?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자, 다 강도가 다 나오는 거지만은 우리 골재가 그죠? 균열을 줄이는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했을 때 보면 또 뭐야? 시멘트에서 부배합, 빈배합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배합이 균열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멘트가 많이 들어갔다는 건 반대로 골재가 적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골재가 균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랑 같이 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요. 바탕면은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거칠게 한다. 우리 이게 그저 뭐 뭐든지 그죠? 뭐 부착을 하고 막 이럴 때는 미장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할 때 보면 바탕은 그냥 바탕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방수하고 이럴 때도 거칠게 한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자, 그래서 자,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인데 자, 2번에 보면 휨이 뭐야? 휘어지는 게 휨이고요. 휨 모멘트. 단차는 그냥 수평이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걸 이걸 단차라고 그러고요. 레이턴스는 뭐예요? 레이턴스. 블리딩 다음에 나타나는 게 레이턴스죠. 그죠? 블리딩이 뭐예요? 물이나 미세한 물질이 상승하는 거. 그죠? 우리 콘크리트에서 재료를 잘 비비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표면에 나타나서 허옇게 되는 게 레이턴스입니다. 그죠? 다 배운 거 이런 거 다 하나. 자, 그래서 레이턴스 그다음에 취약 뭐 등등 이렇게 해서 한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방수층 시공 후에 곰보, 콜드 조인트, 이음 타설부, 균열 등의 부위는 실링제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 처리를 한다. 뭐가 틀렸어요? 에이, 실링이 왜 나와? 실링제는 방수에서는 씁니다. 실리콘 방수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뭐 그죠? 우리 아까 벽돌하고 뭐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접촉해 놓으면 이거는 부착을 시키는 거니까 모르타르고요. 여기서는 방수층 시공 전에 이런 걸 다 땜빵을 해라 그랬잖아요. 뭐 이제 문제가 있으면 문제된 걸 다 시공 깨끗하게 한 다음에 방수 처리를 해야지 문제가 있는 거에다가 방수 처리하면은 하나만 안 하죠. 그 얘기죠. 자, 그러니까 방수층 시공 전에 곰보는 뭐 그냥 곰보입니다. 콜드 조인트가 뭐예요? 아까 콜드 조인트 얘기했죠. 자, 시공 이어치기 시간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한 시공 불량 이음부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놔도 다 쳤는데 땜빵 하란 말이죠. 땜빵. 그래서 제가 땜빵이라고 얘기해요. 수리해란 말이에요. 수리한 다음 이음 타설부 균열 등 이런 것들은 한 부부에는 지금 방수 얘기하는 거예요. 시멘트 그러니까 실리콘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가 뭐라 그랬습니까? 특히 폴리머 요거 들어가는 건 합성 수지 계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딩 부착력이 아주 좋은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네 번째, 시멘트 액체 방수 공법에서 치켜올린 부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부위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에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린 부를 이제 평면부터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그래서 요 겹침 얼마? 100mm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에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도씨에서 45분 정도가 적적하며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자, 5번 그죠? 5번도 하면서 또 이렇게 놓지만 요 시간에 관련된 거. 그래서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는 몇 분이에요? 45분. 또 얘기지만 2시간, 1시간, 45분. 요게 세 가지가 또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자, 여기 11번까지 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